The same is true for the Ichimoku strategy. You can give yourself access, but let me first show you that it made 3,015% net profit on Bitcoin since 2018 with a drawdown of 33, 3.1 profit factor. Pretty interesting, especially because it's trading a bit fast. 안녕하세요, 골드핑거입니다. 그만의 일목균형 지표를 통한 매매 전략으로 3000%가 넘는 수익을 올린 이 트레이더의 이름은 마이클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그만의 단타 매매법으로 수천 프로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목균형표를 해외에서는 이치모쿠 클라우드라고 부릅니다. 한눈에 볼 수 있는 구름이라는 이름처럼 구름을 사이에 두고 가격이 지지와 저항을 받으며 움직이는 것을 활용한 지표를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목균형표를 차트에 넣으면 한눈에 보기가 상당히 불편하다는 이유로 사용을 안 하는 트레이더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목균형표는 비주얼이 독특한 것처럼 다른 지표들이 알려주지 못하는 부분까지 투자에 참고를 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복잡해 보이는 일목균형표를 초보자분들도 간단히 매매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과 업그레이드된 일목매매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 매매법을 설명드리기 전에 일목균형표 트레이딩 비법 전자책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 후 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트레이딩뷰 차트에서 일목균형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차트 상단 지표를 클릭 후 일목이라고 검색하면 일목구름 지표가 나옵니다. 클릭해서 추가해 주겠습니다. 먼저 파란색 선은 전환선, 빨간 선은 기준선, 녹색 선은 후행스팬, 연녹색은 선행스팬 A, 연분홍색은 선행스팬 B입니다. 이 구성 요소들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먼저 설정에 들어가 모습 탭에서 컨버전 라인을 제외하고 모두 체크 해제해 주겠습니다. 이 파란 선은 전환선으로 최근 9일간의 최고가와 최저가의 평균값으로 단기 추세를 반영해 주는 선입니다. 다시 설정에 들어가 베이스라인을 체크해 줍니다. 베이스라인은 최근 26일간의 최고가와 최저가의 평균값을 이어준 선으로 중기적인 추세를 알려줍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전환선과 베이스라인을 함께 사용해 추세 전환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파란색 전환선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면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반대로 데드크로스가 나오면 하락 추세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에는 리딩 스팬 A와 리딩 스팬 B, 백그라운드 그리기만 켜주고 나머지는 모두 끄겠습니다. 연두색의 선행 스팬 1은 전환선과 기준선의 평균값을 26일 앞으로 이동시킨 선입니다. 분홍색의 선행 스팬 2는 최근 52일간의 최고가와 최저가의 평균을 26일 앞으로 이동시킨 선입니다. 그리고 이 두 선 사이의 공간을 구름대라고 합니다. 이 구름대는 강력한 지지선과 저항선 역할을 합니다. 캔들이 구름대 위에 있으면 구름대를 지지 삼아 가격이 상승하고 캔들이 구름대 아래에 있으면 구름대는 저항작용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캔들이 구름대 안에 있으면 횡보 구간 또는 불확실성이 큰 장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목균형 구성 요소들을 알아봤습니다. 일목균형의 구성 요소들이 많아서 복잡해 보이는데요. 사실 실전 매매에서 이 선들을 모두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선행스팬 A와 선행스팬 B 사이에 있는 이 일목구름을 사용해 매매를 해보겠습니다. 가격이 계속 하락을 하다가 캔들이 이 구름대를 상향 돌파했습니다. 이때부터 구름은 지지선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캔들이 다시 구름대 밑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 구름대가 저항선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격은 계속 하락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캔들과 구름과의 간격이 좁을 때가 있고 멀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추세의 힘을 나타내는 모멘텀의 강도를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상승 추세이고 캔들이 구름대 위에 있습니다. 상승을 하면서 구름대와 캔들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상승 모멘텀의 강해짐을 나타냅니다. 반대로 캔들이 구름대와 가까워지거나 구름 내부까지 들어왔을 때는 상승 추세의 모멘텀이 약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결국 가격이 구름대 밑으로 하락했습니다. 반대로 하락 추세에서는 캔들이 구름대와 거리가 멀어질수록 하락 모멘텀이 강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구름대와 가까워지거나 구름 내부에 들어왔을 때는 하락 모멘텀이 약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결국 가격은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목균형을 활용해 타점을 잡아보겠습니다. 캔들이 구름대 위에 있고 구름대를 지지 삼아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구름대 경계선의 캔들이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은 뒤 다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승 추세에서 구름대 지지를 받은 지점이 매수 타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락 추세일 때는 캔들이 구름대 밑에 있고 단기 반등에 구름대 가까이 근접했다가 저항을 맞고 하락하는 지점이 숏 포지션 타점이 됩니다. 캔들이 상승 추세에서 일목구름 밑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대는 지지선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캔들이 이 지지선을 하락 이탈했기 때문에 이 지지선은 이제 저항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저항선과 일목구름이 동시에 만나는 지점은 강력한 저항작용을 하게 됩니다. 캔들의 반등에 이 저항 영역까지 상승을 하게 되면 다시 하락을 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저항을 맞고 하락하는 음봉에서 숏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손절가는 일목구름 경계선 윗부분으로 잡고 익절은 캔들이 일목구름을 상향 돌파하는 지점으로 잡겠습니다. 진입 이후 가격이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일목구름 밑에 있던 캔들이 구름대를 상승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일목구름을 지지받으며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승 중에 특정 가격대가 저항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캔들이 이 저항대를 뚫고 상향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가격대는 저항대가 아닌 지지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캔들이 다시 일목구름까지 하락을 했고 동시에 기존 지지선과 만나는 지점은 강력한 매수 타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지선에서 반등을 하며 상승장악형 캔들 패턴까지 나왔습니다. 상승장악형 캔들 패턴이란 이전 음봉의 위아래를 완전히 덮은 장대양봉의 패턴을 말하고 이 상승장악형 패턴이 나오면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의 강력한 전환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상승장악형 양봉 종가에 매수에 들어가겠습니다. 손절가는 지지선 밑으로 잡고 익절은 일목구름을 하락 이탈하는 지점으로 잡겠습니다. 진입 이후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목구름의 익절 지점이 구름대를 하락 돌파한 지점이기 때문에 고점에서 상당히 하락한 뒤에 뒤늦게 익절을 한다는 한계점이 있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캔들이 일목구름을 상향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목균형까지 하락 이후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등하는 지점까지의 차트 패턴을 보면 쌍바닥 패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쌍바닥 패턴이 나올 경우 바닥을 치고 대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쌍바닥 패턴과 동시에 일목균형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매수 타점인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손절가는 구름대 밑으로 잡아주고 진입 이후 가격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번에는 일목구름과 추세선이 동시에 만나는 곳을 타점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캔들이 일목구름 위에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 추세의 저점들을 이어주어 상승 추세선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캔들이 반등을 했다가 다시 이 추세선까지 하락을 했고 이곳은 추세선의 지지 구간인 동시에 일목구름의 지지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력한 지지 영역이 형성되었고 반등하는 캔들에서 매수에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현재 이 시점은 이전 캔들의 고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 또한 또 다른 지지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손절가는 이 지지선 밑으로 잡아주겠습니다. 손절가가 짧기 때문에 손익비 3배 자리에서 익절을 해주겠습니다. 가격이 반등해 익절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목구름을 활용한 실전 매매를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15분봉으로 매매를 해보겠습니다. 구름대 밑으로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일목구름은 저항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락 돌파한 캔들 종가에서 숏 포지션에 진입하겠습니다. 손절과 익절 기준은 구름대의 상향 돌파 지점으로 잡겠습니다. 구름대가 저항대 역할을 하다 보니 옆으로 횡보했지만 매수세가 강해져 결국 구름대를 상향 돌파했고 종가 기준으로 완전히 상향 돌파한 캔들 종가에서 손절을 해주겠습니다. 구름대를 상향 돌파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롱 포지션에 진입하겠습니다. 진입 이후 가격이 하락하는 듯 했지만 구름대 하단이 지지선 역할을 하면서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장대 음봉이 연달아 나오면서 구름대를 하락 이탈했습니다. 하락 이탈한 캔들 종가에서 익절을 해주겠습니다. 구름대를 매매하다 보면 아쉬울 때가 있는데 이렇게 고점에서 한참 떨어진 다음에 익절 시그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구름대를 하단 이탈한 캔들에서 숏 포지션에 진입해 주겠습니다. 숏 포지션 진입 이후 바로 반등해 손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다시 롱 포지션에 진입해 주겠습니다. 진입 이후 구름대를 4번 지지받으면서 쭉 상승을 했고 구름대를 하단 이탈한 캔들에서 롱 포지션 익절을 해주겠습니다. 구름대 매매의 장점은 이렇게 상승이나 하락 추세에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락 이탈한 캔들 종가는 롱 포지션 익절 자리이자 숏 포지션 진입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숏 포지션 진입을 해주겠습니다. 진입 이후 하락하는 듯 하더니 반등이 나왔고 구름대를 상단 돌파한 자리에서 숏 포지션 손절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상단 돌파한 캔들에서 롱 진입을 해주었는데 바로 하단 이탈을 했기 때문에 깔끔하게 롱 손절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숏 포지션에 다시 진입해 주겠습니다. 진입 이후 시원하게 가격이 하락을 했고 반등하는 듯 했지만 강력한 구름 저항대를 맞고 다시 2차 하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름대를 상단 돌파한 캔들에서 숏 포지션 익절을 해주겠습니다. 이번에도 큰 수익이 났습니다. 추세 매매에서는 일목구름 매매가 강력하지만 저점에서 상당히 올라온 자리에서 익절을 해야 한다는 아쉬운 점 또한 보이긴 하네요. 이 자리에서 숏 포지션 익절 이후 롱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진입 이후 다시 손절이 나왔습니다. 일목구름 매매는 수익은 크고 손절은 짧지만 손절이 자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숏 포지션에 진입해 주겠습니다. 진입 이후 가격이 하락했고 숏 익절을 해줍니다. 다시 롱 포지션 진입 이후 롱 익절, 숏 진입을 해주겠습니다. 숏 손절 후 다시 롱 포지션 진입, 롱 손절, 숏 포지션 진입, 숏 익절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일목구름으로 매매를 실시간으로 했을 때 총 13번의 매매 중 익절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총 6번의 익절을 했고 손절은 총 7번이 나와 승률은 46%였습니다. 일목구름 매매법은 손절이 많다는 것과 익절 지점이 최고 수익률 구간에서 한참 떨어진 지점에서 나온다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목균형의 한계점은 미국의 천재 트레이더인 마이클도 여러 번 지적을 했었는데요. 이런 일목의 한계점은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을 고정된 시간 기준인 9, 26, 52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마이클의 투자 조언을 참고해 탄생한 지표가 바로 나이아가라 지표입니다. 나이아가라 지표는 일정 기간 내 최고가 최저가의 동적 범위를 기준으로 시장의 변화를 유연하게 감지해 타점을 잡아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상승세일 때는 바닥에서 녹색선이 등장하고 시장의 꼭대기에서는 폭포수가 중력에 의해 떨어지듯 파란색 선으로 하락 추세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일목의 단점이었던 불필요한 손절을 확연히 줄일 수 있고 최적의 익절 시점 또한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 나이아가라 지표는 코인, 주식, 해외 선물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분봉, 시간봉, 일봉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15분 봉으로 매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목구름으로 매매를 했던 이 시점을 보면 상승 추세였지만 숏타점이 잘못 나오면서 손절이 4번이나 발생했습니다. 일목구름을 지워주고 나이아가라 폭포 지표를 켜보겠습니다. 나이아가라 지표를 보면 바닥에서 상승 추세를 알려주는 녹색선이 출현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롱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손절과 익절은 다시 하락 추세를 알려주는 파란 선이 캔들 위에 떴을 때로 잡아주겠습니다. 진입 이후 상승세가 계속되었고 고점에서 하락을 알려주는 파란색 선이 등장했습니다. 나이아가라 지표의 장점은 상승 추세 중간에 불필요한 익절 신호나 잘못된 숏 진입 신호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초보분들도 간편히 이 지표를 적용해 볼 수 있죠. 이 구간을 나이아가라 지표로 실시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파란색 구간에서 상승을 나타내는
녹색 구간으로 바뀌었습니다. 해당 캔들에서 롱 포지션에 진입해 주겠습니다. 진입 이후 계속 상승했고 녹색 영역이 정확히 지지선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이아가라는 계속 상승 추세로 인식해 롱 포지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목구름에서는 이 구간에서 롱 손절을 하고 숏 포지션에 잘못 들어가는 잘못된 시그널이 나왔었습니다. 나이아가라를 끄고 일목균형을 키겠습니다. 연속 2개의 음봉에서 구름대를 하단 이탈했습니다. 이렇게 장대 음봉이 연속 2개가 나오는 구간은 그 뒤에 큰 상승이 나오기 전에 개미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 빈번히 등장하는 캔들 패턴입니다. 이때 일목구름 외에도 대부분의 보조지표들은 손절 시그널이 잘못 나와 개미들이 여기서 손절을 하게 되고 이 물량을 받은 세력들은 다시 가격을 급등시키게 됩니다. 심지어 숏 진입 시그널 이후 손절이 다시 나왔었습니다. 이제 나이아가라로 다시 변경해 주겠습니다. 나이아가라는 이렇게 개미털기 구간에서도 롱 포지션 유지 시그널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물량을 털릴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리고 고점에서 파란색 선이 등장했기 때문에 여기서 롱 익절을 해줍니다. 상승 추세 전체로 봤을 때 저점에서 매수 시그널, 고점에서 익절 시그널이 나왔고 중간 노이즈 구간에서 잘못된 신호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상승 구간이었고 그 다음 구간인 하락 추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목균형을 보면 고점 구간에서 상향 돌파를 하는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잘못된 롱 포지션 신호가 나와 손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락 돌파하는 캔들에서 숏 포지션 진입을 했고 익절을 할 수 있었지만 바닥에서 상당히 올라온 시점에서 익절 신호가 나왔다는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롱 신호가 잘못 나와 손절을 쳤죠. 이제 일목구름을 끄고 나이아가라 지표를 키겠습니다. 나이아가라 지표는 폭포가 산 꼭대기에서부터 떨어지듯 고점에서 파란색 영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바닥에서 익절 신호가 나왔죠. 이 구간을 실시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점에서 캔들 밑에 있던 녹색 선이 이제 캔들 위로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나이아가라 선이 지지선에서 저항선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녹색 선이 파란색으로 바뀌면서 본격적인 하락세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파란색 선이 시작된 캔들 종가에 숏 포지션에 진입해 주겠습니다. 숏 진입 이후 가격이 하락을 하다가 살짝 반등하는 구간이 나왔습니다. 이 구간은 개미들에게 상승 추세로 착각하게 만들어 롱 포지션에 진입시키게 만드는 거짓 상승 신호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이아가라 지표로 봤을 때는 거짓 롱 신호에 속지 않을 수 있지만 일목구름 지표를 켜보면 캔들이 이 일목구름을 상향 돌파했기 때문에 롱 진입에 잘못 들어가 손실을 볼 수 있었겠죠. 다시 나이아가라를 켜보겠습니다. 가격이 계속 하락하는데 파란색 영역 가까이 캔들이 상승하면 파란색 영역이 강한 저항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이번 하락에서도 총 3번의 저항을 맞고 떨어졌습니다. 이제 파란색 선이 끝나고 녹색 선이 시작되는 캔들에서 숏 포지션 익절을 해주겠습니다. 이 긴 하락세를 모두 수익과 연결시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 구간을 봤고 보조지표로 대응하기 가장 어려운 횡보장이었던 다음 구간을 보겠습니다. 일목구름에서 롱 포지션 진입 후 익절을 했지만 이후 숏 시그널에서 손절이 나왔고 롱 진입 후 손절, 이후 숏 진입 후 익절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2번의 익절과 2번의 손절이 나왔습니다. 이제 나이아가라로 바꿔보겠습니다. 바닥에서 롱 진입 후 익절을 해주고 이 자리에서 숏 진입을 해줍니다. 하지만 다시 롱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약손절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롱 진입 후 다시 숏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본절에서 포지션을 정리해 주겠습니다. 일목균형은 매도 신호가 늦게 나와 손절이었지만 나이아가라는 한 박자 빨리 매도 사인이 나와 다행히 원금 수준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숏 진입을 해주겠습니다. 일목과 마찬가지로 숏 진입 후 익절을 해준 건 비슷하지만 숏 포지션을 더 높은 곳에서 진입했기 때문에 수익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나이아가라는 2번의 익절, 1번의 본절, 1번의 손절로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일목균형과 나이아가라 지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일목균형에서 업그레이드된 나이아가라 지표를 구독자분들에 한해 무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영상 하단 더보기에 있는 카톡 링크를 클릭 후 카톡 대화창에 숫자 3번과 나이아가라 메시지 남겨주시면 나이아가라 지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표를 받으신 분들은 트레이딩뷰 차트 하단 파인 에디터를 클릭 후 기존 지표는 다 지워주시고 받으신 지표를 복사 붙여넣기 후 차트에 넣기를 눌러주시면 평생 무료로 나이아가라 지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골드핑거였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